결혼식장 샴페인 타워 앞에 선 신부의 어머니 윤정이.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날이어야 할 오늘, 그녀는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죠. 신랑의 아버지로 등장한 남자, 박준호. 그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첫사랑이었고, 신랑은 자신이 낳았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 여동생의 아들이었고, 그 여동생은 진실을 밝히려던 순간 의문의 죽음을 맞았죠. 그리고 정의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는 것을. 30년 전 그날 밤, 병실에서 숨을 거둔 자신의 아기와 울고 있던 여동생의 아기를 보며 그녀는 충동적으로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던 겁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지금 자신의 딸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피로 얽힌 가족이 아니라 거짓으로 엮인 죄인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만은 진짜였다고 믿고 싶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맞이했습니다. 딸아이 민서의 결혼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 결혼식장에 서 있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 올해 58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죠. 아니, 평범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민서만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딸만큼은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서는 제 자랑입니다. 똑똑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엄마를 많이 사랑해주는 딸이에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그리고 2년 전 지호라는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민서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반듯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거든요. 민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신랑 측에서도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고 양가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그때 저는 신랑 아버지가 사업차 해외에 나가 있어서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인 이선영 씨만 나오셨죠. 선영 씨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저와는 확실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민서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저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들떴습니다. 드디어 딸아이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이제는 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민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지호 오빠 만나서 너무 좋아. 엄마도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믿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식장은 서울 시내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민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제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왔고 민서의 친구들도 왔어요. 신랑 측 하객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때였습니다. 신랑 측 하객 중 한 남자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순간 제 시선이 그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박준호. 제 첫사랑이자 제 인생을 망쳐버린 남자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도 저를 봤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몇 초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니, 실제로는 몇 초였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신랑 측 하객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서의 친구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준호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선영 씨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입구 쪽에 서 계시더군요. 선영 씨, 혹시 남편분 오신 거예요? 네, 어제 급하게 일정을 조정해서 도착했어요. 다행히 식에는 참석할 수 있게 됐네요. 선영 씨의 말에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남편분이라니. 설마.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박준호예요. 왜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 신랑 지우의 아버지가 바로 그 박준호였던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려다 수도꼭지를 제대로 잡지 못해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진정하세요, 정희야. 진정해. 하지만 진정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지금 이 순간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준호와 저는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저는 22살, 준호는 24살이었어요. 그는 제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였죠.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만났고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준호는 제게 말했어요. 졸업하고 취직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준호가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준호에게 말하면 분명 책임지고 결혼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호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정희야, 미안해. 지금은 안 돼. 내가 아직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 그래도 우리 아기잖아. 우리 같이 키우면 되잖아. 정희야,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애를 낳으면 우리 둘 다 인생 망가져. 준호는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아이를 지우고 몇 년 후에 제대로 준비해서 결혼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더군요. 저를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겁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부모님께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 미정이한테만 사실을 털어놨죠. 미정이는 저를 위로해줬어요. 언니 혼자라도 낳아서 키우자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정이의 도움으로 작은 병원에서 출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출산 당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못했어요. 의사가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아기는 그렇게 세상에 나온 지 채 10분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준호도 없고 이제 아기마저 죽었어요.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옆 병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누군가 막 출산을 한 것 같았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그 병실 문틈 사이로 아기를 안고 있는 간호사를 봤어요. 분홍빛 피부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제 병실로 돌아왔어요. 죽은 제 아기가 침대 옆 보육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갔어요. 옆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병실에는 산모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아기는 보육기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제 아기를 그 보육기에 눕혔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병실을 나와 제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를 제 보육기에 눕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렇게 두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산모는 제 여동생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이도 그 무렵 임신 중이었는데 저한테는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봐서 차마 말을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미정이는 자기 아기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정이를 위로하면서도 제 가슴속 죄책감을 숨겨야 했어요. 결국 저는 그 아기를 제 아기로 키웠습니다. 그게 바로 민서예요. 30년 동안 저는 이 비밀을 가슴속에 묻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미정이도 몰랐고 나중에 만난 남편도 몰랐습니다. 민서는 제가 낳은 딸로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식장에서 준호를 만나다니 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신부 어머니석에 앉았어요. 준호는 신랑 아버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박지호 씨와 신부 윤민서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준호와 제가 아기 이름을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정희야, 아들이면 이름을 지호라고 짓자. 지혜로운 호랑이처럼 씩씩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준호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지호? 박지호? 설마 그게 우연일까요? 준호가 자기 아들한테 그 이름을 붙인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왜 하필 제 딸이 준호의 아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호가 준호와 제 아들인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제 아기는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만약 제 아기가 살아났다면? 만약 준호가 그 아기를 데려갔다면?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민서와 지호는 행복한 얼굴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준호를 찾았어요. 그는 다른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무슨 얘기를?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우리는 호텔 뒤편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30년 만이죠?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준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착각이라고요? 날 몰라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전 당신을 모릅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준호는 돌아서려 했어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요. 당신 30년 전에도 그렇게 도망쳤잖아요. 준호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지호가 누구예요? 제 아들입니다. 언제 태어났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 아기가 살아난 건가요? 제 질문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때 제 아기요. 죽었다고 했던 그 아기가 사실은 살아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데려간 거죠? 준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 아기는 죽었어요. 제 아들은 제 친자식입니다. 증명해봐요. 뭘 증명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요. 지호가 정말 당신 아들인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당신 미쳤어요. 오늘 애들 결혼식 날인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헛소리가 아니에요.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준우는 제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애들 행복한데 왜 망치려고 해요? 전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잊고 사세요. 우린 이제 남이에요. 준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명 뭔가 있습니다. 준우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출산했던 그 병원. 거기 가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건물은 낡고 버려진 채로 방치돼 있었어요. 저는 보건소에 가서 당시 기록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오래된 기록이라 찾기 어렵다고 했지만 결국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기록을 찾았는데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담당자가 오래된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과 출산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한 줄. 아기 마이너스 남 사망 인계인 박모 씨. 인계인이 박 씨라고요? 왜 죽은 아기를 누가 인계해 간 거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기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우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리셉션에서 막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박준호 사장 만나러 왔어요. 급한 일이에요. 결국 저는 준우의 사무실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준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 그날 뭘 한 거예요?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제 아기를 인계받아간 게 당신이죠? 왜 그랬어요? 준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혜 씨, 제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로 묻읍시다. 과거로 묻을 수 없어요. 제 딸이 혹시 당신 아들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호는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지호는 제 친자식이 아닙니다. 입양한 아이예요. 언제요? 어디서요? 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제 아기는요? 제 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준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죽었어요. 정말로 죽었습니다. 거짓말. 그럼 왜 인계를 받아간 거예요? 장례를 치러주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지호는 누구예요? 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호는 당신 여동생 미정 씨의 아들이에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정 씨가 같은 날 출산했잖아요. 그 아기가 지호예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제 딸은, 당신 딸은 미정 씨의 아기였고, 지우는 원래 미정 씨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미정 씨는 자기 아기가 죽었다고 들었고, 저는 살아남은 아기를 데려왔죠. 저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미안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살아남은 아기라도 제대로 키워주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왜 미정이 아기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병실, 2개의 보육기, 죽은 제 아기와 살아있는 아기. 그 살아있던 아기를 제가 안았던 거예요. 제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기들을 바꿨어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날 정신이 나가서 죽은 제 아기를 미정이 병실에 놓고 미정이 아기를 제 병실로 데려왔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키운 민서는 미정이 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키운 지호는 미정 씨 아들이고 우리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끔찍한 진실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남매가 결혼한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저는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거리를 걸었어요. 제가 뭘 한 거죠?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집에 돌아온 저는 미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이는 15년 전부터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언니, 왜? 미정아, 언니가 할 말이 있어. 꼭 만나야겠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 갈게. 다음 날,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미정이가 있는 교회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었어요. 미정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우리는 교회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일, 제가 아기들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지금 민서와 지호가 실제로는 남매라는 것. 미정이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알고 있었어. 뭐? 그날 내가 본 거야. 언니가 아기들을 바꾸는 걸.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한 거야?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그리고 나도 사실 그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미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미혼모였잖아.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숨어서 낳은 아기였어. 그 아기가 죽었다고 들었을 때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미정아. 근데 나중에 알았어. 내 아기가 살아있다는 걸. 언니가 키우고 있다는 걸. 그래서 언니 곁에서 민서를 지켜봤어.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거든. 저는 미정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미정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민서한테 말해야 할까? 미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그냥 놔둬.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망쳐?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남매가 결혼한 거라고. 혈연으로는 남매지만 애들은 모르잖아. 그냥 이대로 살게 해줘. 안 돼. 이건 너무 큰 죄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제발. 나한테 부탁이야. 그냥 묻어줘. 이미 30년이 지났잖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 숙소에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 본당으로 갔어요. 하지만 미정이는 거기 없었습니다. 미정아. 저는 교회 주변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뒤편 언덕에서 미정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미정이의 몸을. 미정이는 언덕 아래 바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내려갔어요. 하지만 미정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왔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벽에 산책을 하다 미끄러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미정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걸.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정이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저는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제 앞으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먼저 가. 언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더 있어. 사실 그날 아기들을 바꾼 건 내가 아니라 언니였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진짜 진실은 따로 있어. 준호가 데려간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야. 그건 언니 아기였어. 병원에서 실수로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바꿔놓은 거야.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 언니한테는 살아있는 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언니가 내 아기를 가져가게 내버려뒀고 죽은 언니 아기를 내 아기인 것처럼 신고했어. 준호한테도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준호는 죽은 아기가 내 아기인 줄 알고 장례를 치러준 거야. 근데 나중에 준호가 입양한 아기가 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게 누군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민서는 내 딸이고 지호의 진짜 정체는 나도 몰라. 하지만 혈연은 아닐 거야. 언니,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언니는 아무 죄도 없어. 행복하게 살아. 미정이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지호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준우의 친자도 아니고 미정이의 아들도 아니고 제 아들도 아니라면? 저는 다시 준우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준우의 집으로 갔어요. 당신 지호를 어디서 입양한 거예요? 준우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 그걸 알아야 합니까? 미정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남겼어요. 지호가 미정이 아들이 아니래요. 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장례 치러준 아기는 제 아기였대요. 미정이가 일부러 바꿔놓은 거래요. 그럼 지호는 대체 누구예요? 준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지호는 제 친자식이 맞아요. 뭐라고요?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했어요. 사실 지호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생모는 당신이 아니에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직전에 만난 여자예요. 짧은 만남이었죠. 그 여자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저는 이미 미국에 있었어요. 그 여자는 혼자 아기를 낳았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계속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해서. 만약 검사를 하면 지호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럼 당신이 의심할 것 같았어요. 왜 제가 당신도 아닌 다른 여자의 아이를 키우냐고. 저는 앉아야 할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민서와 지호는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결혼해도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준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제 아내가 알았어요. 모든 걸. 뭘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과 저의 과거를. 그리고 제가 지우의 생모를 숨겨왔다는 것도.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준우의 아내 이선영이었어요. 선영 씨는 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로군요. 윤정이. 저는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한 첫사랑. 그 사람이 당신이죠?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선영 씨,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남편이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잖아요. 지호도 당신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호는 남편의 친자식이 맞더군요. 하지만 당신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조사를 했죠. 그리고 알아냈어요. 지호의 진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걸. 선영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지호의 출생증명서예요. 생모 이름이 여기 있어요. 김미선.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전 남편이 당신을 버리고 만난 여자예요. 남편은 당신한테서 도망쳐서 그 여자한테 갔던 거예요. 준호가 선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영, 그만해. 왜?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다 알려줘야죠. 선영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25년 동안 당신 아내로 살았어요. 당신을 믿었고 지호를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았어요. 이건 그들 부부의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선영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민서와 지우는 혈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럼 결혼해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며칠 뒤, 준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우는 초췌해 보였어요. 선영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그럴 만도 하죠.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비겁했어요. 준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혜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지우 엄마 김미선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당신 여동생 미정 씨의 친구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미정 씨가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당신한테서 도망친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미정 씨가 친구를 소개시켜 줬고, 저는 그 친구와 짧은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긴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이가 왜 그런 짓을? 아마 저를 당신한테서 완전히 떼어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 준 거죠. 그럼 미정이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거예요? 글쎄요.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미정 씨의 의도대로 흘러간 셈이죠.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미정이가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미선이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우를 혼자 키우게 된 거예요. 언제요? 지우가 태어나고 석 달 뒤였어요. 그럼 누가 지우를 돌봤어요? 미정 씨가 도와줬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미정 씨가 지우를 돌봐줬어요.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조종했던 거예요. 집에 돌아온 저는 미정이가 남긴 물건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니를 사랑한다. 하지만 언니는 항상 불행해 보인다. 준우 때문에 그 남자가 언니를 버렸다. 나는 언니를 지켜줘야 한다. 언니한테는 아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아이를 언니한테 주기로 했다. 언니는 내 아이를 자기 딸로 키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준우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다. 미선이를 소개시켜줬다. 준우는 미선이와 관계를 가졌다. 계획대로다. 이제 준우에게도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 아이는 평생 준우를 괴롭힐 것이다. 언니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이는 복수를 한 거예요. 저를 위한 복수였어요. 하지만 그 복수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서를 만났어요. 민서는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임신했어. 벌써 2달째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서야? 엄마,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아니야. 기쁘지. 정말 기쁘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놓아야겠다고. 진실을 묻어야겠다고. 민서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지호도 제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민서는 제가 30년 동안 딸로 키운 아이예요. 그게 전부예요. 며칠 뒤, 저는 준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모든 걸 묻읍시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해요. 애들을 위해서.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 주세요.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 뒤, 민서의 결혼 100일 잔치가 있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미정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민서야, 내 진짜 엄마는 정희 언니가 아니야. 나야. 나는 네 친엄마야. 그리고 지호, 너는 준호의 아들이 맞아. 하지만 네 엄마는 내 친구 미선이야. 미선이는 이미 죽었어. 너희 둘은 혈연 관계가 없어. 하지만 너희는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진실이야. 영상이 끝나자 잔치장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서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해봐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지호도 준호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도 말이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모두의 앞에 폭로된 거예요. 잔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였고 민서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나는 엄마 딸도 아니었어? 그럼 나는 누구야? 민서야,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서가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 잔치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지호도 준우에게 따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럼 지금 어머니는 뭐예요? 나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예요? 준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뒤 민서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이 결혼은 거짓말로 시작됐어요. 계속할 수가 없어요. 민서야, 제발. 지호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알아요. 하지만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역겨워요. 민서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지호는 붙잡으려 했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민서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민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해외로 나갈 거예요. 엄마, 민서야, 안 돼. 지금 몸 조심해야 할 때잖아. 괜찮아요.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아기는 어떻게 할 거야? 낳을 거예요. 혼자서라도 키울 거예요. 민서야, 엄마, 이제 그만 연락해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무너졌어요. 딸을 잃었습니다. 제 손으로 딸을 멀리 보낸 거예요. 준호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지호는 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선영 씨와는 결국 이혼했고요. 어느 날 준호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정혜 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책임이요? 모든 걸 제가 경찰에 자백하겠어요.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것, 모든 걸 숨긴 것,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시작했어요. 제가 당신을 버렸고, 제가 비겁했어요. 이제라도 벌을 받아야 해요. 며칠 뒤, 준호는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허위 출생신고와 각종 문서 위조 혐의였어요.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재벌 기업인 박준호의 추문. 언론은 난리가 났어요.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기를 바꾼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건 제가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었어요. 준호는 재판을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팔려나갔어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서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서야, 어디 있어? 괜찮아? 엄마, 나 어제 출산했어요. 뭐? 아기를 낳았어? 응. 아들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서야, 엄마가 갈게. 어디 있어? 캐나다예요. 토론토. 기다려. 엄마가 바로 갈게. 엄마, 아직은 오지 마요. 나 혼자 좀 있고 싶어요. 민서야, 엄마 아기 이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는데? 지호요. 박지호.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 왜 그 이름을? 아빠 이름이잖아요. 내 아기 아빠. 민서야, 지호는 어떻게 됐어? 몰라요. 연락 안 했어요. 이혼 서류는 보냈어요. 민서야, 지호한테 연락해봐. 지호도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싫어요.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요. 민서야, 엄마 끊을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토론토행 비행기 표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민서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찾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지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민서 연락처 아세요? 지호야, 제발요. 민서한테 할 말이 있어요. 지호야, 미안해. 이 모든 게 다 엄마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민서를 사랑해요. 진짜예요. 혈연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저는 민서를 사랑합니다. 지호야, 민서한테 전화 좀 연결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호한테 넘겨줬습니다. 민서야, 나야. 지호야. 전화기 너머로 민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전화했어요? 민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잘못 없어요. 우리 부모들 잘못이죠. 민서야, 나 캐나다 갈게. 기다려. 오지 마요. 나는 당신 보고 싶지 않아요. 민서야, 제발. 우리 아기라도 보게 해줘. 내 아들이잖아. 당신 아들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민서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호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지호를 안아줬어요.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 사위였고 제가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었으니까요. 지호야, 시간이 필요해. 민서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민서가 돌아올까요? 응, 돌아올 거야. 분명히.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끼리요. 정혜 씨, 이게 벌일까요? 버리겠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민서는 연락 없어요? 가끔 와요. 아기 사진 보내줘요. 많이 컸어요. 지호한테는요? 보내지 않아요. 지호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실수는 당신을 떠난 거였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민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한국 갈 거예요. 정말? 언제? 다음 달이요. 아기 데리고 갈게요. 민서야, 엄마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 엄마, 지호 오빠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왜? 아직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민서야, 지호는 너를 정말 사랑해.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다음 달, 저는 공항에 나갔습니다. 민서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엄마, 민서야. 우리는 껴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기는 정말 예뻤어요. 지호를 닮았더군요. 민서야, 이리 와. 우리 손주 좀 보자. 저는 아기를 안았어요. 아기는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나 지호 오빠 만날 거예요. 정말? 응. 이제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민서야, 우리 그냥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과거는 과거로 묻고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며칠 뒤, 민서는 지호를 만났어요. 지호는 아기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혼자 키우겠다고 고집부려서. 둘은 껴안았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민서와 지호는 다시 합쳤습니다. 정식으로 재결합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석 달 뒤 작은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와 민서, 지호와 아기, 그리고 준호도 왔어요. 건배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아기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로 엮인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있었어요.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제가 낳은 딸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민서를 30년 동안 딸로 키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호도 제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 제 손주. 이 아이는 모든 거짓말과 비밀의 끝에 태어난 생명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진실 속에서 자랄 겁니다. 사랑 속에서 자랄 거예요. 저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호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아기가 제 볼에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비록 시작은 잘못됐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걸.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서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그 비밀이 드러나며 우리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솔직하게, 더 진실하게, 그리고 더 깊은 사랑으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정아, 이제 편히 쉬어. 언니가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작. 지금까지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